나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가곤 했다. 아빠는 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 혼자 살고 있던 할머니는 나를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라 생각했는지 예뻐하셨다. 하지만 할머니를 유독 싫어했던 엄마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할머니를 만나러 간 적이 없었다. 실은 내가 태어나기 전 엄마는 술집에 나가는 여자였고, 손님으로 만났던 아버지와 계획에 없던 나를 임신하는 바람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아버지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술만 마시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너 같은 건 죽어야 해 라는 저주를 퍼붓곤 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나의 유일한 친구는 할머니뿐이었다. 믿음이 깊었던 할머니는 매주 일요일이면 어딘가로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를 데리고 가셨다. 할머니는 항상 곱게 손을 모아 절을 하면서 꽤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 어렸던 나는 그 시간이 지루해서 줄곧 주변을 돌아다녔다. 그곳은 매우 서늘한 느낌이 드는 기분 나쁜 곳이었다. 매주 할머니랑 그곳에 가는 것이 싫었지만 할머니가 날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기에 투정 부리지 않고 따라가게 되었다. 할머니가 날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기가 약했던 탓에 귀신이 보였기 때문이다. 간혹 귀신이 몸에 들어올 때도 있었다. 매일 밤이면 가위에 눌리는 일도 태반이었다. 한 번은 자다가 내 손으로 목에 줄을 매고 자살을 하려 한 적도 있었고, 배를 바늘로 찌르는 고통에 밤새 몸부림을 치거나 중얼거리며 집 밖을 배회한 적도 있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이런 일들이 훨씬 많아지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가 되었는데, 밥을 먹을 때는 항상 벌레를 먹고 있는 듯한 환각 때문에 제대로 밥을 먹지도 못했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옆에서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웅얼거림에 주위를 둘러보니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그때 다시 말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다. 누군가가 나에게 죽어, 지금 여기서 당장 죽어 라고 말하고 있었다.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니 교실에 있는 누구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듯 평온했다. 머리로는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무언가에 이끌리듯 일어나 어느새 교실 창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죽고 싶지 않은 마음과는 달리 내 손은 창문을 활짝 열었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갑자기 문을 여는 소리에 뒤를 돌아봤고, 창틀에 올라간 날 부르는 소리와 함께 망설임 없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교실은 4층이었다. 화단으로 떨어져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사건으로 인해 도저히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가 없게 된 나는 자퇴를 하게 되었다. 나에게 질려버린 엄마는 그 뒤로 집을 나가버렸고, 대신 할머니가 더욱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셨다. 그로부터 2년 뒤 할머니는 갑자기 돌아가셨다. 혼자 남게 된 나는 씻지도 먹지도 않았고 할머니 옷가지를 껴안은 상태로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했었다.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주가 지났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그제서야 모든 것에 변화가 생겼다는 게 느껴졌다. 가위 눌리는 일도 없었고 더 이상 날 괴롭히던 귀신의 존재들이 보이지 않았다. 내 사정을 아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할머니가 수호령이 돼서 널 지켜주고 있는 것 같다고 했고, 그 말에 용기가 생겼다. 그 후로 나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 늘 혼자라 생각했던 내게는 많은 친구가 생겨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뒤늦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할머니 집에서 생활하던 나는 집 청소를 하고 있었다. 평소 할머니가 그리워질 때면 할머니의 손길이 닿았던 집안을 청소하고는 했지만 할머니의 채취가 묻어있는 짐을 버리거나 정리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날은 옷장 정리를 하고 싶었다. 할머니가 사용하시던 옷장을 정리하다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다. 낡은 노트 꾸러미였다. 여러 권의 노트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오래돼 보이는 노트를 펼쳐봤다. 할머니의 일기였다. 그날 무엇을 먹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바른 글씨로 또박또박 적어놓은 것을 보니 꼼꼼했던 할머니를 느낄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일기를 읽어내려가면서 할머니와의 추억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멈추지 않는 눈물을 닦아내며 가장 밑에 있던 노트를 본 순간 나는 미친 듯이 소리내어 꺽꺽거리며 울 수밖에 없었다. 노트 표지에 내 이름이 가지런히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에 관한 일기를 특별히 따로 쓰신 것 같았다. 차마 읽을 수 없어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하곤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노트에 적힌 할머니의 글을 읽고 나는 세상 가장 환멸감을 느꼈다. 이놈은 맨날 인연이 바람을 피워 만들어온 놈이다. 이놈이 생겨서 내 아들이 자살을 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버리고 싶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매주 일요일 날짜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 내용을 본 순간 토악질이 나왔다. 98년 3월 9일 일요일. 오늘은 이 죽어 마땅한 놈이 바늘로 수십 번 찌르는 고통을 느끼게 해달라고 빌었다. 20년 4월 2일 일요일. 오늘은 그 자식의 평생 벌레만 먹고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20년 7월 8일 일요일. 오늘은 특별히 작심하여 기도를 드렸다. 그 놈이 제 발로 스스로 죽게 해달라고.